형 빠져. 자, 물질대사 넘어갈게요. 네.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네. 요런 식이 있어요. C6H12O6 보드락스 6O2 화살표 6CO2 플러스 6H2O 이거 무슨 식입니까? 광합성. 세포. 세포가 아니야? 이 식은요. 뭐 하신 거예요? 포도당의 그러니까 저거는 포도당이 맞는데 요거트는 원초가 6개랑 있었지. 얘들아 지정이 H2가 자 이게 지금 뭐냐면 H2는 포도당을 수소야. 태웠다고요. 포도당에 산소 집어넣고 불 지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네. 포도당에서 태우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뭔가 타잖아요. 타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나오면서 이렇게 탑니다. 네. 그런데 아니 니네가 틀린 건 아니야. 포도당의 연소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세포 호흡식도 돼요. 광합성은 아니고요. 광합성은 이거 반대입니다. 네. 광합성은 이거 반대이고 어쨌든 야 그런데 포도당의 연소와 세포호흡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포도당의 연소는 몇 도씨에서 일어나면 4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될 거 아니에요. 되게 뜨거운 온도야. 400도씨 이상의 온도.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서 이 똑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몸이 400도씨냐? 아니잖아.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도 어떻게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안 하고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 물질 대사라는 말을 쓰는데 물질 대사는 생물체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자, 물질 대사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 근데 그냥 선생님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하지 뭐하러 물질 대사라는 이상한 용어를 씁니까? 물질 대사는요 반드시 누가 도움을 줘야 하냐면 효소라는 애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물질 대사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물질 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동화작용이라는 말이 있고 이화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북한에서 친구를 뭐라고 불러? 동무라고 하잖아요. 네, 동무라는 말이 뭐? 동무 뜻이 같다라는 뜻이야. 뜻. 아 너랑 나랑 뭐가 같다? 뜻이 같은 친구 그런 뜻에서 동무라고 불러. 아니 묻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동화작용이라는 건 화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붙인다. 합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작은 애들 몇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화작용 여러분 친구랑 헤어졌어요. 헤어졌다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이별. 그렇죠. 그래서 이화작용의 이자가 분리할 때 이자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분해했다. 그러면 덩치가 커다란 것을 뭐 했다? 한 덩어리로 조각 냈다. 각각 또 이게 커다란 한 덩어리를 갖다가 조각을 냈다. 이런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탄소 입장에서 보면요. 탄소 6개가 있는데 와 착한 사람들 눈에 보일 것 같아. 그 앞에 내가 숫자 하나 써 있는데 1. 그래 1. 이거 되게 보여요. 네. 그거 네.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몇 덩어리냐면 지금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인데 이산화탄소 몇 덩어리 쪼개놨어? 6개로 조각을 해놨지? 그럼 이거는 동화야 이화야? 이화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탄소 기준으로 했을 때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건 우리 뭐라고 불렀지? 광합성이라고 불렀잖아. 이 화학 반응의 반대는 광합성인데 그래서 광합성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6개의 탄소를 갖다가 한 덩어리로 뭉쳐놨다, 즉 합쳐놨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을 탄소 동화작용이라고도 불러.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생명체는 화학의 경우에는 좀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화학에는 합성할 때 뭐 조금 에너지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생명체의 경우에는 합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에너지가 흡수. 자,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을 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와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에너지 방출.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포호흡은 무슨 작용에 들어갔어요? 탄소 이화작용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화작용에 들어갔으니까 탄소 이화작용을 할 때마다 뭐가 자꾸 방출돼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저 숨 쉴 때마다 계속해서 열이 발산돼요. 여러분 뭐 글들 있잖아요. 야 달리기를 해. 야 달리기를 할 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런데 쓸데없이 계속 내 몸에서 막 체온이 올라가. 그래서 달리기 하고 나면 와 힘들었다. 그러면서 핵 하면 점점 몸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덥잖아요. 네. 그래서 니네 꼭 학원 딱 오자마자 니네가 제일 먼저 하는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워요. 이러잖아요. 그거 움직여서 그래요. 네, 움직여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추워질걸요. 선생님 에어컨 꺼주세요. 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네. 움직이면 그래서 더워져요. 사람이라는 게. 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요거를 그래프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프화. 자, 탄소 동화작용. 어쨌든 흡열 반응, 동화작용이라는 게 여러분 이 그래프는요 x축 없는 그래프예요. 지금 x축 없이 y축만 쓸 겁니다. y축만. 자, y축이 요거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 그래서 요거 좀 어려운 용어 하나만 쓸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화학에서는 보통 엔탈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그냥 에너지의 정도. 그냥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그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화학 반응 전에 반응물. 여러분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면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걸 뭐라 불러? 생성물. 이렇게 부르네.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에너지를 뭘 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지. 이렇게 요때 흡수하는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에너지를 Q라고 적을 건데 요걸 반응열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 요거는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열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지. 그럼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흡열 반응. 그러면 거꾸로. 자, 이번에는 요쪽.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반응물에 비하여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정도가 뭐 하면? 낮으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차이만큼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Q 반응열을 뭐 할까요? 요건 반응열을 흡수해야 되고요. 요거는 반응열을 방출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괜찮아? 자, 이제 살짝 다음 개념. 자, 그런데 여러분 종이. 네. 잠깐만 미안해. 네. 너 장깨라고. 자, 종이가 있어요.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얘 지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도 올려서 그러니까 종이 있고 산소 있으면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반응을 안 하지? 온도가 불 붙어라. 왜 반응을 안 하지? 마찰. 이게 어떤 특정 이상의 열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열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화학 반응을 한다는 것은 반응물과 반응물이 서로 만나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만나야 반응해요. 만나야 반응하는데 만났다고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얘들아 사랑에 빠질 때 좀 예해지네. 남자랑 여자랑 만났다고 다 결혼하냐? 아니요. 그러진 않잖아. 예. 네, 만났을 때 서로 이게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네, 서로 좀 사귀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친밀해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결혼을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좀 늦게 했나?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지? 네, 그런 것처럼 반응 물질과 반응 물질도 서로 만났다고 무조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어때야 되냐면요, 이 반응 물질이 서로 부딪히면서 으깨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났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빵 해야 된다는 거야. 즉 반응을 할 때 얘네들이 좀 으깨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 이 으깨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냐면 에너지가 조금 높아요. 어디 있냐면요, 한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어디쯤에 있다고? 한 이쯤에 있어. 자, 그러면 반응물을 기준으로 화학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을 올라갔다 내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조심. Q만 딱 줬다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화학 반응 진행시키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줘야 될까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activation energy, 우리나라 말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 여기다 써줘.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활성화 에너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발열 반응이네. 자,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네요.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못 내려가요.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렸다 낮춰야 됩니다. 그냥 막바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서 무슨 상태까지 올려줘야 돼? 활성화 상태까지 올려줘야 돼. 네. 요 꼭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상태라고 합니다. 얘도 여기 꼭대기를 뭐라고 한다고? 활성화 상태. 그래서 얘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활성화 상태에 갈까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요게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해됐니? 네. 자, 근데 여러분 위에랑 아래랑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자, 위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뭐를 포함시켰냐 하면 Q, 반응열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뭐를 포함시키지 않죠? 반응열을 포함시키지 않았죠? 이유는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 반응물을 기준으로 활성화 상태까지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 말 천천히 다시 할까? 반응물을 기준으로 활성화 상태까지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반응물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반응물이 조금 높네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되겠네요. 그만 좀 사겨라.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해됐냐? 이별해 좀. 네. 이화작용. 이화작용. 됐니?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활성화 에너지가 보통 일반적인 실험실에서의 활성화 에너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많이 높은데 여러분 제가 아까 남자와 여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만났다고 다 반응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요새 헤어지라고 좀 둘이. 네. 요새는 저기 그거 있잖아요. 왜 결혼 정보 회사? 네? 네, 저는 이용을 안 해봤는데, 네, 저는 이용 안 했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 주고. 왜 이렇게 좋아해야 돼? 이러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소개팅. 소개팅. 여러분, 근데 진짜 자만추 하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개팅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빨라지죠. 있잖아. 아 저는요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요 그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는 굴러가고 있는 뭐 이런 남자를 원해요. 네, 그래서 저도요. 네, 외모는 안 예뻐도 되는데요. 마음씨가 좀 잠깐 아니 잠깐만요. 외모도 좀 이뻐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잖아. 네, 그래서 그 조건이 작성해서 딱 봤을 때 이 사람 얘들 둘이 잘 맞겠다 이렇게 매칭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결혼 정보 회사 같은 거. 이런 소개팅 어플 또는 소개팅 회사 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효소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효소가 어떻게 하냐면요. 효소라는 애가 원래는 여러분 효소는 일단 단백질로 만들어요. 근데 이 효소라는 애가 덩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릴까? 요 지워도 되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응물 A 그다음에 반응물 B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효소라는 애가 재미나게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물 A가 결합하는 자리와 반응물 B가 결합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반응물 A 이리 오세요. 일로 앉으세요. 반응물 B 일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네. 둘이 얘기하세요. 전 빠질게요. 이런 애가 효소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좋아해? 네. 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반응물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야 그럼 만약에 효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 뭐라고? 못 만난다고? 아니 만날 수 있긴 있는데 A랑 B랑 돌아다니다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돌아다니다가 만날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적겠죠.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상당히 적을 겁니다. 되게 신났네 오늘.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효소가 이렇게 반응물 두 개를 자기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반응이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빵빵 으깨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여기다 그려드리면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상태를 낮춰버려요. 높은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로 낮춰요? 조금 낮춰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만큼이야? 조금 줄어들죠? 네. 줄어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활성화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요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 이해하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결혼정보회사 괜히 얘기를 했나? 네. 왜 그 산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되게 힘들어. 지금 어떤 반응물이 있었는데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해. 네. 그래서 요 그림 때문에 야 여기가 반응물이 있는 곳이야. 여기는 생성물이 있는 곳이야. 근데 여기서 얘가 얘를 만나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돼? 산을 넘어가야 돼. 우와 산을 넘어가. 여기가 무슨 상태야? 활성화 상태야. 너무 어렵다는 거지. 네. 근데 여기다 뭘 뚫어놨어? 터널을 뚫어놨어. 이 터널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라고? 효소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겠네. 요만큼 아주 조금 이만큼 네 이만큼 정도 하지 뭐. 네. 네. 이해됐니? 네. 네. 그래서 효소를 이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다음. 이거 주면 안 되는 거니? 됐어? 괜찮아? 어차피 영상이 있을 테니까 네, 나중에 네, 필요하시면 영상을 스톱 시켜놓고 필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가능하겠지? 니네 영상 보고 있냐? 네. 영상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 아 진짜? 선생님 자원쌤 진짜요? 네. 주잖아 니네 다. 아니 해주지 않았는데. 아니야 줬어. 자원쌤 답게. 아니 안 줬어요. 뭐랑 그냥 거원이라고 치면 나온 거 아니에요? 왜
강훈아 이거 어디까지 어디까지? 조금만 더. 뭐라고? 네 거기 딱 보기. 오. 아 가온다. 가온. 뭐 하다 그러지? 나뭐 해야 되니? 과학학교라니까. 과학답게. 과학학교. 과학답게. 과학학교라고. 제 유튜브 이름? 쌤한테 이거 오케이. 유튜브 프로필 하나 이거 뭐라고? 쌤. 강원 쌤.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젊게 나왔니? 쌤.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 포장을 해줘요. 유튜브 포장을 했는데. 아 이거 진짜 잘 그렸는데. 괜찮아. 나 저기 지금 원래 AI한테 내가 아 머리가 근데 이렇게야. 아 그런가? AI한테 그려달라고 했어. 자, 여러분 계속. 그거 했다고요? 자, 그다음 효소. 자, 효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효소는 뭐냐면 화학 반응을 조금 잘 일으켜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효소의 정의, 생물학적 촉매를 효소라고 한다. 좀 더 들어가는 병이 끝났는데 끝났다고? 저딱 물질돼서 저기까지는 들어가요. 이것도 물질대사야. 근데 효소는 안 들어가고 딱그 전에 끝나요. 이런 게 어디 있니? 그러면 안 돼. 효소 같이 해야 돼. 아니 효소가 왜냐면 물질대사를 물 있잖아 테리나 물질대사라는 말 자체가 효소가 해주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해. 근데 프린트에서도 딱 그냥 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같이 알아도 왜 이래? 워 진정해라. 같이 알아뒀다가 나중에 기말고사 또 하면 되지, 그지? 네, 같이 알아둬야 돼. 안 돼. 네, 그리고 지금 어디 가겠다고 안 돼. 네, 시간도 없는데. 네, 자 생물학적 촉매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효소라고 합니다. 좀 더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촉매라는 게 뭐도 하냐 하면 화학적 촉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화학 반응인데 H2O2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요? 과산화수소. 오이 똘똘한 사람들이 많네요. 과산화수소라고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H2O로 분해돼요. 그런데 H2O2에서 H2O로 분해되면 O가 나와야 되겠네, 그지? 근데 이렇게 쓰면 이 O가 아무 짓도 못해. 산소는 꼭 분자 형태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2로 만들기 위하여 얘를 2로 만들기 위하여 얘도 2를 써주고 얘도 2를 써주고. 아니 이건 화학 반응식 자체가 그래.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써야만 해. 그래서 과산수소를 분해하면 과산수소가 물과 뭐로 분해돼요?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과산수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산소가 발생되면서 나중에 물만 남아요. 그래서 아마 과산수소를 여러분들 집에 가끔 갖고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약국 같은 데 보면은 네, 0.3% 과산화수소랑 물이랑 이미 섞어서 팔아요. 근데 왜 그거 섞어서 파냐면요. 여러분, 이거 과산수소 100%짜리 사용하면 난리 납니다. 네, 완전 하얘져요. 완전 탈색. 그 피부가 탈색되다 못해서 세포가들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100%짜리 쓰면 안 되고요. 한 0.3% 정도 물을 많이 희석시켜서 이제 타면은 네 그러면 만약에 과산화수소 희석해가지고 한 데다가 머리를 감으면요 머리가 색깔이 싹 빠져요. 흰머리 돼요. 근데 여러분 피부에는 웬만하면 안 닿았으면 좋겠어요. 피부도 좀 탈색돼요. 그러면서 막 이게 허물 벗겨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좀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미자원 같은 데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소 바르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제 염색약 할 때도 실제로 여러분들 그 머리 염색할 때 검은 머리에서는 염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탈색이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근데 탈색 과정을 거칠 때 쓰는 게 바로 과산화수소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탈색하는 데 쓰였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둬도 네.
차츰 분해돼요. 분해되는데 이게 되게 좀 오래 걸립니다. 한 2, 3년 걸려요. 그냥 요렇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이때 이런 놈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읽냐면 MN을 옛날에는 망간이라고 읽었는데 지금은 망가니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되니까 이산화 망가니즈라고 부르는데 얘가 있으면 이 과산화수소가 조금 더 빨리 분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산화 망가니즈가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촉매라고 합니다. 자, 촉매란 원래 화학 용어예요. 이건 생물학 용어가 아닙니다. 촉매는 무슨 용어예요? 화학 용어예요. 그래서 촉매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 이거를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 망가니즈가 있으면 이 과산수소 분해 반응이 3년이 뭐야? 몇 시간 만에 끝나요. 몇 시간 만에 끝납니다. 네. 그런데 나 생물학까지 이산화 망가니즈 말고 대박. 카탈레이스라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카탈레이스는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뭐 간 같은 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사람 간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네, 소의 간이나 돼지 간 뭐 이런 것들 네, 간 삶으려고 할 때 잠깐 삶지 마시고 보면 생간 말합니다. 생간. 네. 그래서 간 같은 데도 네, 좀 있고요. 아니면 감자 있죠. 감자즙. 네, 감자의 액체 성분. 감자를 쭉 짜면 근데 삶으면 안 돼요. 삶으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생식초면 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카탈레이스를 여기다 딱 넣어주면 3시간 몇 분 만에 끝나요. 생체 촉매가 반응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보세요. 이게 반응 속도야.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오른쪽 축이 온도예요. 자, 이렇게 갑시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통 그 촉매 설명에서 반응 속도를 변하다 맞나요? 아니 잘해줬어. 고마워. 네네네. 내가 미처 몰랐어. 네. 자, 여러분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요.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만난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반응할 때 으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으면 온도가 높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잖아.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으깨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더 자주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빨라집니다. 이게 촉매 없을 때. 촉매 없을 때. 생짜로 반응한다. 이렇게 반응 속도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빨라져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이산화 망가니즈처럼 이런 이산화 망가니즈를 갖다가 화학 촉매라고 하는데 자, 화학적 촉매를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뭘 사용했어요? 화학 촉매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효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돼요. 우와, 반응 속도가 어떻습니까? 무진장 빨라요. 무진장 빠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치겠다. 여기까지 가죠. 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 그래프랑 만나면 끝나는 거야. 네. 이거는 효소 사용 시 그렇게 되는데 효소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단백질. 단백질. 그래서 효소는 자 2번 반응은 무진장 잘합니다. 여러분 촉매 없을 때 반응 되게 느리잖아요. 화학 촉매를 사용할 때 반응이 빨라지네요. 생체 촉매는 반응이 무진장 빠르네요. 놀랍도록 빨라요. 네, 그러니까 효소를 따라올 놈이 없는 거야 사실은. 네, 진짜 반응 속도 빠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효소는 주성분이 뭘로 돼 있냐면 거의 99%가 단백질로 돼 있어요. 효소는 뭘로 만들어요? 단백질로 만듭니다. 네. 99%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99.9%가 단백질로 만들어요. 가끔 이온 같은 게 조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이온이나 아니면 조효소라는 게 들어가는데 조효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많이 알고 있냐면 마이타민들이 보통 조효소들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취약한 게 뭐냐면 열에 의해서 변성이 잘 일어나요. 단백질은 뭐에 의해서 변성이 잘 일어나고 열에 의해서 변성이 잘 일어나. 야 오늘 부활절이래. 맞아요. 계란 받았어? 아니요. 네. 뭐야? 어쨌든 보통 교회에서 계란 주는데. 네. 근데 여러분 교회 소송거려야겠다. 주는 게 어디야 이씨. 삶은 계란을 만들 때 여러분 삶은 계란 그 계란을 갖다가 삶으면 어떻게 되니? 그 안에 원래 계란을 삶지 않았을 때랑 비하여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계란 딱 삶았는데 이 계란 좀 큰 거야. 야 이 계란 좀 큰데요? 내가 그랬더니 유정란이래. 유정란?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달걀이 정자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삶아서 먹잖아. 그런데 그 안에 정자가 있는 달걀들이 있어. 다시 말하면 얘는 병아리가 될 수 있었던 애인 거야. 아이고. 아이쿠야 이거 그러면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원래 달걀 상태로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안 들어가요. 한 번 삶은 건 끝이잖아. 본. 네, 이게 단점이야. 다시 말하면 단백질은 한 번 변성되면 끝이에요. 네, 여러분 고기, 네, 핏빛, 이렇게 이제 핏물 싫어요, 나 진짜 해가지고 이제 딱 일단 구웠어. 고기 구웠어. 구워가지고 이거 다시 못 먹을 거니까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냐? 아니요.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의 성질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성이라고 합니다. 네, 즉 효소가 갑자기 여기서 온도가 툭 떨어지는 이유, 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가 변성돼서 효소의 주성분이 뭔데?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변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의 변성. 그때는 갑자기 온도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반응 속도가. 이해돼요? 그래서 효소는 아무렇게나 반응시켜도 반응을 되게 잘할 정도로 좋았는데 뭐에 취약합니까? 열에 취약해요. 여기 좀 단점. 하필 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8도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효소들이. 네, 다음 세 번째. 다음 효소는요 또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효소라는 애가 뭐를 자꾸 붙잡는다고? 반응물을 붙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효소의 모양하고 반응물의 모양이 닮았어야 해요. 지금 말 이해하니?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림을 어디 갔냐 없었네. 효소라는 애가 있을 때 이 효소가 뭐의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랑 같아야 돼? 반응물의 모양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반응물과 효소가 있는데 특별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 효소의 잠깐만 그걸 이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질이라는 말이 얘들아 니네 기질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너의 성질이 뭐야 그런 뜻이야. 그래서 기질이라는 게 누구냐면 효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반응물, 자기가 반응시킬 수 있는 반응물이 결정돼 있어. 제대로 했나? 네. 효소들마다 자기가 반응시킬 수 있는 반응물이 어떻게 돼 있어? 정해져 있어. 왜냐면 구조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못 들어와. 삼각형 물질. 요게 만약에 반응물이다. 이 반응물은 이 효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면 네. 이 효소는 얘는 쓰니 안 쓰니? 안 써요. 얘는 안 써요. 얘는 얘만 써요. 얘는 자기한테 맞는 맞는 물질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물질을 요거를 그래서 이게 기질을 뭐라고 하냐면 효소의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너 뭐 좋아해?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너 기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기질이 뭐야? 그런 얘기는 뭘 좋아해?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들, 딱 적합한 애들, 요것만 뭐라고 반응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다음 네 번째. 근데 효소가요 또 뭔 일이 있냐면 혹시 pH라고 알아요? 페인치. 그게 뭔데? 우리나라 말로 산성도, 선생님 좋아요. 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줄여서 산도.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지울게. 이거 지워도 돼? 잠깐만 지우기 전에. 이거 효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적 온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4번 최적 pH가 있어요. 야, 효소가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온도를 뭐라고 불러? 지금 말 이해했냐? 효소는 특정 온도? 자기가 제일 반응을 잘하는 이 온도가 되면 반응 속도가 엄청 좋아. 그 온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내렸을 때 요거를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최적 온도라는 말이 뭐야? 그 효소가 반응을 가장 잘하는 온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최적 pH는 뭐냐면 이거 잠깐 지울게. 자, 역시 이번에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가 pH, 여기는 반응 속도. 여러분 아밀레이스라는 효소 아세요? 네.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요 어디서 반응을 제일 잘하면 pH 7, 요걸 중성이라고 하는데 중성. 그다음 pH이 7보다 크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거는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pH가 7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단 아밀레이스는 어디서 반응 속도가 가장 좋냐면요 pH 7 근처에서 가장 좋아요. 이게 아밀레이스예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중성 상태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밀레이스의 반응 속도를 좋게 하려면 그냥 물 마시면 돼요. 물. 근데 오렌지 주스 마시면 어떠니? 시큼해요. 시큼하잖아. 시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산성이 나는 거지. 그럼 오렌지 주스를 넣었을 때는 아밀레이스가 반응을 잘 할까 못할까? 못해요. 잘 못해요. 못해요. 맞아요. 네. 대신에 누가 하나 있냐면요. 여러분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이라는 효소 아세요? 펩신. 여기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펩신은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이 펩신. 그럼 펩신은 최적 pH가 어때요? 산성 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반응을 잘하는데 똑같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자라는 데서 분비하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이제 누구냐면 트립신이라는 애거든요. 근데 트립신은 이렇게 돼요. 트립신은 약간 내려오면 pH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펩신은 많이 넘어가는데 트립신은 요거 pH 7이에요. 아밀레이스 제 최적 pH가 pH 7입니다. 네, 근데 트립신은 pH가 한 8 정도 돼요. 거의 옆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염기성을 좋아해요. 트립신은 뭘 좋아한다고? 약염기성. 강염기가 아니라 약한 염기. 약염기성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다시 돌아와봐. 자, 여러분 효소 반응시키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효소는요 되게 까다로워요. 효소야 일 좀 해줘. 그랬더니 야 나는 아무거나 반응하지 않아. 딱 내가 원하는 물질 있잖아. 재료, 원재료, 재료를 내가 원하는 것만 사줘. 그럼 내가 일할게. 이러는 거야. 딱 그 재료만 필요하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자기가 쓰는 재료가 정해져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디젤 특이성이라고. 특이성. 효소는 뭐를 가지고 있어? 디젤 특이성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반응물이 딱 있단 말이야. 그 반응을 아니면 안 써. 다음 효소야 일 좀 해줘. 그랬더니 나 그냥
일 못하겠어. 내가 좋아하는 온도를 맞춰줘.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돼. 딱 그 온도를 맞춰줘. 최적 온도. 최적 온도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 뭐도 맞춰줘. pH 좀 맞춰줘. 네, 내 주변에 있는 산성도를 정확하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만 딱 맞춰주잖아요. 미친 듯이 반응합니다. 우와, 일은 와 남들 하나 정도 일할 때 얘는 한 10,000개 정도 일을 해요. 반응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네, 그래서 효소의 반응 속도를 따라가는 애를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화학과가 못 따라가요. 효소를 못 따라갑니다. 아쉬운 거죠. 됐나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물질 대사도 여기 이 정도까지 할게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근데 화학 총매가 어. 아까 그 망게 뭐예요? 이산화망간이죠? 그거는 대표적인 화학 종류예요. 아까 뭐지 다른 거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것도 카탈레이스? 전주다. 그거는 효소 이름이에요. 효소가 보통 레이스. ASE로 끝나면 효소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AASE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우리가 읽을 때 ACE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탕을 영어로 sugar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물학적인 방식으로는 수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수크로스를 분해하는 애를 수크레이스라고 해요. 그럼 이건 설탕 분해 요소입니다. 네. 단백질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는 프로테이즈라고 해요. 지방을 영어로 리피드라고 하는데 리피드를 분해하는 효소는 리페이즈라고 합니다. 또는 라이페이스라고 불러요. 아이페이스. 그런 식으로 에이스가 붙으면 거의 대부분 효소란 분해 요소. 분해 요소의 경우는 AS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AS를 붙이면 이거는 그 효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밀레이즈, 펩티데이즈, 라이페이즈, 에이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런 건 다 효소들입니다. 네. 아까 얘기한 카탈레이스도 에이스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타리나? 카타리나. 됐어요? 네, 또 질문. 이산화망간이 잠깐만. 그 그림도 그려줬구나. 여러분 하나만 더. 저기 그 효소가 하는 게 또 이제 무슨 짓을 있냐면 네. 이것도 특이성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반응도 한 가지만 진행해. 아무거나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화학 반응을 할 때 하나의 화학 반응에서 하나의 효소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까 그 포도당의 연소 반응이 있었죠? 연소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포도당이 이 정도 되고 이쪽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야. 포도당하고 산소도 같이 그려놔야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 한 번에 빡 이렇게 넘어가. 야 이거 효소 있을 때야 없을 때야? 얘들아 이거 마지막 집중 좀 해줘. 요 효소 있을 때 없을 때야? 요거 효소 없을 때야. 이렇게 빡 올라가. 와우. 그런데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효소는요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포도당하고 산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랑 H2O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야. 사실은 효소는요. 중간 단계의 물질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됐다가 이 피루부산이 알파케토글루탄산이 됐다가 옥살아세트산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여요. 그러니까 활성화 상태로 여기까지 안 올려도 되겠죠. 안 올리고 평평평평평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한 방에 빡 하는 원샷 반응이 아니고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하는 약간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반응입니다. 반응이 여러 단계를 거쳐요. 보고 그린 거야? 그 얘는 한 방에 끝.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네. 머릿속으로 중총매랑 부총매가 뭐예요?
효소들은 보통 안 그러는데 화학 촉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반응 속도를 늦춰주는 촉매가 있어요. 걔는 오히려 활성화를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여기 반응물이고 여기 생성물이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밑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를 낮췄잖아. 그럼 이거는 정촉매 사용했을 때 그래. 정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 낮춰줘. 근데 부촉매라는 게 있어. 부촉매는 이렇게 돼. 오히려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더 높여줘. 네. 화학 촉매의 경우 가끔 이런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촉매라고 해요. 근데 부촉매는 자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반응시켰을 때 잘못하면 폭발할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을 때 반응하지 말라고 일부러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부촉매라고 해요. 또 질문? 없어요? 효소 기질 자체가 네. 아까 효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기질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기질이 다른 말로 뭐야? 반응물이죠? 그러니까 반응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기질.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었어? 여기 효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효소랑 기질이랑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효소에 누가 붙어버리면 반응물이 딱 들어버리면 반응물과 효소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합쳐진 상태를 효소, 요 반응물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기질.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요. 요거는 좀 다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2학년 과정인데 혹시 저해제 한 학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할래요. 안돼. 혜린이 왜? 가방 다 썼어. 저지. 되셨나요? 근데 왜 세밀하게 보면 너무 작다. 혹시 나머지는 문제 푸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